네, 제가 지금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 물은 원래 물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무색. 네, 이 원래 물 색깔이죠? 네, 물색. 정답을 발견했어요. 물색은 물색이에요. 정말 투명하잖아요, 그죠? 투명한 이 원래의 색깔입니다, 물에. 그런데 물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원래 사람의 모습도 역시 원래는 이렇게 투명한 것이죠. 투명한 것이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색깔, 무슨 색? 아까 영리한 물색이라고 했는데 마음의 색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쨌든 깨끗한 그 마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아이들의 마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원래 우리들의 마음의 그런 모습이다, 색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기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 우리 마음은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인데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에 있어서도 이 물이 온전한가요? 굉장히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그죠? 오염돼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도 역시 태어나서는 정말 이렇게 그 누구도 다 이렇게 투명한 마음들이었고 깨끗했는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 오염이 되기 시작을 하죠. 오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오염되죠? 부모님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어느 쪽에는 환경. 환경에 의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어렸을 때는 무조건 다 예쁘다고 하더니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에 의해서 또 막 상처를 주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또 주변에 의해서 이렇게 오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취직을 한 거에 대해서 뭐 한 사람 못한 사람에 의해서 또 주변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염이 있을까요? 엄청난 상처와 나이에 비례할까요? 점점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은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맑았던 이 우리들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오염이 되기 시작을 하고 상처받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물 역시도 이렇게 맑은 물을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든, 요즘 좋은 공기 마시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자기도 모르게 나이와 관계없이 점점점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 오염도가 상당히 어쩔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맑은 그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와 오염 속에 이 마음들이 어느새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우리들의 마음들이 경계 따라, 우리는 지금 경계 따라 많은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 원망, 짜증, 막 별 마음들이 5만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오염이 되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주제는 이 오염된 물을 어떻게, 아까 처음엔 어떤 물이었죠? 맑은 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처음에는 분명히 보셨죠? 정말 물색은 원래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환경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상사에 의해서, 주변 동지에 의해서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오염이 된다는 거죠. 자, 오염된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처음 그 마음으로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막으로. 자, 이 물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까 분명히 정말 투명한 물 색깔이었어. 이게 원래 물 색깔입니까?
변화가 됐죠. 그러나 이것도 물이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오염된 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맑은 물. 정수예요. 원래 먹는 거예요. 부어버리고 다시 아 이걸 다른 데 부어버려요? 야 대단합니다. 이 물을 버려버려요. 버려버릴까요? 좋아요. 연이 그대로. 이 물이에요. 중산이 뭐라고요? 중도시가 아 먹어버리면 여기 와서 정화될까요? 예, 어디로 이제 다 스며들겠죠? 자 이걸 먹어버리는 거 있어요. 정수기. 둔 상태에서 맑은 물을 계속 예, 어때요? 그냥 어때요?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두면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한번 더 볼까? 오늘 1시간 내내 그대로 들어볼게요. 저 물에 네. 원래 물을 더 계속 부어요. 그래서 원래의 물을 계속 우리 부어요. 신은보님 아까 금방 정말 맑은 정신이 오늘 정말 그 원래 맑은 마음으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물은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 그 오염 성질은 그대로 지금 잉크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무슨 물을 깨끗한 맑은 물을 어느 정도 부으면 될까요? 맑아질 맑아질 때까지. 맑아질 때까지예요. 맑아집니까? 네. 맑아지고 있어요? 네. 맑아지고 있어요. 맑은 물을 부으면 맑아졌어. 맑아졌어요? 네. 아까 같이 됐나요? 네. 박수. 네. 원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맑은 물이 생긴데요. 맑은 물이 됐어요. 이렇게 맑아졌는데 또 가다가 어떻게 돼요? 또 오염이죠. 또 오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치를 하셨어요. 또 가다가 아무리 맑게 했는데 또 주변에 의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에 따라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맑은 물을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부으면 금방 이 맑은 물이 되어지는 이치가 있다. 이 물 그대로 보면 이게 바로 우리 본성의 마음을 계속 양성하고 키워내고 있으면 아무리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오염된 상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붓는 물이 계속 붓게 되면 그게 다 사라지게 되고 정화되고 나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엄청나게 먹구름이 딱 이게 이제 업력이에요. 업력이 딱 새카맣게 들어가면 이때는 또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또 부어. 또 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우리의 수행길에 있어서 마음 공부하는 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아이디어를 주고 있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맑은 물 붓기예요. 맑은 물 붓기.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누가 붓는 게 아니라 내가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작은 오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오염은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맑은 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아무리 우리 주변에 오염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사니까.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오염이 되더라도 나는 계속 붓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넘쳐서 흘러가서 오염되지 않는 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인류의 문화는 이 오염된 아까 새카만 그게 무엇일까 하고 계속 분석만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잉크 그 하나를 제거하려면 얼마큼 걸릴까요? 아까 잉크에서 좀 새카매졌잖아요. 그 잉크를 오염된 걸 계속 하나씩 덜어내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없어질 때까지인데 이 생이 다 없어질지 모르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이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맑은 물을 계속 부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마음 공부의 공식이
저번 시간에 잘 여러분 공부하셨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심지는 원래 맑은 물이었어요. 맑은 물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경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염들이 상처들이 나에게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함께 사니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지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자고요? 대중사님께서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자라는 것은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원래 나의 모습을 계속 세워가자라는 거예요.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맑은 물을 계속해서 붓게 된다면 아무리 경계에 따라 어떠한 요란한 어리석은 짜증, 상처 모든 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요란한 어리석은 그림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내가 수행할 일은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과정을 잘 아는 것이 마음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아까 잉크물이 떨어졌구나, 오염이 나에게 왔구나 하는 원리를 아는 것이 여기에요. 없는데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마음 공부를 미처 깊게 못한 분은 원래 마음을 잘 몰라요. 원래 이 맑았던 이 상태를 모르고 새카매진 오염된 상태, 경계에 따라 일어난 짜증난 지금 내가 화가 난 그 상태에만 잡혀서 보통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없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로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 상처 하나를 계속 없애는 그게 아니고 그 원래 마음을 그대로 우리는 맑은 물만 계속 내가 스스로에게 붓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성의 정회계를 그대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성의 정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음 공부의 방법, 아까는 원리잖아요. 일상수행력 1, 2, 3조는 원리인데 그 자성의 정을 세우는 원리를 알아서 경계에 따라서 원래 없는데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 원리를 알아서 그걸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의 마음 공부의 방법이 되겠어요. 그 마음 공부의 방법이 바로 아까 세 가지 공부 사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원리는 자, 일상수행요법에서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이 이제 진공이죠. 대자리고 경계에 따라 있어지나니가 유유자리요 소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란한 어리석은 그림을 얻게 하는 게 유무자리예요. 유무자리.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할 거리죠. 근데 이건 마음의 원리는 그대로 어떠한 없는 데 있어지는 것이 원리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유무자리를 알아서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는 이 공부가 바로 사막 공부가 되겠는데요. 이 사막 공부 중에 오늘 이제 정신수양, 이 사막 공부를 꾸준히 계속 훈련으로 계속 해 나갈 때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맑은 물을 내가 계속 붓는 방법이 사막 공부로 계속 훈련해가는 그 공부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정신수양, 맑은 마음 키우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맑은 물 붓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산종 목사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 일생과 영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표준 잡고 나가라. 이 공부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법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공부길 잡았느냐라는 질문 하시잖아요. 배산종 목사님께서 공부길을 잡는 것은 무엇을 표준 잡고 나가라 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답이 뭘까요? 사막.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와, 덧주님 파이팅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 1, 2, 3조는 공부 마음의 원리 공식이에요. 마음 공부하는 공식이에요. 원리의 바탕은 공식.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는 구체적인 공부의 방법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길, 공부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부길이 뭐고 공부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길 잡으셨습니까? 잡으셨어요? 공부인이십니까? 네. 자신 있으시죠? 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일러 공부길을 잡았다라고 표현할까요? 네. 공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있는 사람. 네, 이게 명료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인과 신앙인하고 조금 구분할 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부길을 잡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내가 사막 공부하는 공부길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내가 지금 공부인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사막을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근데 만약에 사리연구 공부만 하고 있다면 대종사님 밝혀주신 공부인 중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절름발이. 네, 절름발. 표현 잘했어요. 절름발이. 네, 사막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공부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사막 중에 정신수양, 자성의 정을 세우는 공부, 마음, 맑은 마음을 계속 키우는 공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신수양에서 핵심이 정신이 뭐고 수양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정신이 있는지. 정신이 있습니까? 있어 보입니까? 대단하십니다. 혹시 정신이 없는 분 있습니까 오늘? 근데 우리가 무심하는 말이 있어요. 막 일이 바쁘면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죠. 네, 제정신이 아닐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수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정신이 없을 때 벌어진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신은 분명히 여기 계신 분 다 있는데 과연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신이 뭐냐? 정신이 이게 맑은 물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근데 그 본래 마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정신 차린 사람? 네, 이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신수양이 밝혀주셨죠. 한번 같이 봉독해볼까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영지.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게 어떤 상태인가 많이 경험하시죠? 순간순간 고요하고 굉장히 투명하니까 지금 보이잖아요. 보이죠? 투명하니까 보여요.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 이게 이제 나의 각자의 본래 마음이요 정신이다 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어떤 마음이 더 많아요? 분별성과 주착심. 24시간을 한 놓고 보세요. 나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더 솔솔 올라오고 있는지.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와요. 네, 많이 올라와요. 네. 그게 이제 뭐 정상이죠. 정상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쏙쏙 올라올 때 맑은 물을 부는 거예요. 맑은 물을. 그게 수양인데 이제 정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맑은 물이라고도 표현을 해봤고 정신은 신선한 각자의 마음 품질들이 다 있어요. 자, 우리 무슨 가방도 뭐 품격들이 다 뭐 명품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품격이 다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마음의 품질이 다 달라요. 마음 품질이. 그런데 가장 신선한 마음, 가장 자기 자신의 정말 신선한 마음을 표현하자면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늘 새롭고 신선하고 뭔가 생생약동하고 투명하고 한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도 말에 속을 필요는 없어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장 순수하고 맑고 신선한 마음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라고요? 자성. 이렇게 자기가 와닿는 표현으로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성. 또 참나. 네, 참나.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심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각성. 예? 각성. 각성. 예, 각성. 자기 자신에게 확 와닿는 표현을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게 다 통하는 말이에요. 자유로운 마음. 그래서 그게 다 표현만 달라요. 지금 표현만 달라요. 그래서 이 정신이란, 각성이란, 참 마음이란, 그게 가장 신선한 나의 마음의 품질인데, 자, 과일도 이렇게 신선한 상태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신선한 상태가, 정신이 바짝 차렸을 때가 아주 자유롭고 각성되고 고요한 상태의 그 마음의 품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이 마음의 유통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신선하고 각성된 이 상태의 마음의 유통 시간이 몇 초? 어떻게 될까요? 이 신선한 정도의 유통기간 찰나!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찰나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옛날에 이게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순간순간 깨어있는 게 이 마음의 유통기간이. 근데 사람들은 마음은 어디로 가요?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근데 이 마음이 신선하지가 않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지난 거죠. 유통기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계속 분별성과 주착심에 잡혀 사는 거예요. 마음은 유통기간이 순간순간이에요. 순간 찰나하는 순간, 이건 과거심이에요. 안 그래요? 맞아요. 정신은 뚜렷하고 고요한 이 본래 마음은 그냥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순간순간 찰나찰나의 그게 끼어있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상태를 가만히 놓고 보세요. 바쁘다는 핑계가 아니에요. 지금 일에 어떻게 돼 있다? 매몰돼 있는 상태. 그죠? 이게 그렇잖아요. 주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찰나찰나 깨어있는, 정말 1초 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지금 여기 100% 존재하는 그 마음 상태가 바로 내 마음의 정신의 유통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한 건이 생기면 며칠씩가요? 그게? 오래오래 가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요란해지면서 기운도 쏙 빠지고 신선한 마음이 아니라 상해버려요. 마음이 유통기간 다 지나서 부패돼 버려요. 아까 오염된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도님들 그 정신의 맛을 순간순간 느끼고 살아가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순간순간 정말 이 정신이 바짝바짝 차려지고 이 정신의 신선한 각성된 그 상태가 되면 정말로 이 맛이구나, 정신의 맛이 이 맛이구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제 요가를 집중하고 했던 어느 날 정말 자연 기운과 하나 되는 그 찰나 이런 기쁨으로 정신 수양을 하고 있구나. 성탑을 참배하면서 느꼈던 그 찰나가 온전히 깨어있는 그 순간이, 정신이 바짝 차린 그 순간이 너무너무 신선하고 너무너무 각성되고 너무너무 고요하고 너무너무 자유로운 마음 상태. 이 상태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정신수양 공부요, 자성의 정을 세우는 그런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신선한 자기의 마음 상태, 정신, 그게 바로 이제 정신이죠. 정신이 차려진 이 상태, 그것을 하루여 누가 그걸 계속 지속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된다. 그럴 때는 자성의 정이 세워진 상태니까 웬만한 오염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선다 하더라도 크게 나를
움직이지 않고 또 나는 계속 뭐 해요? 물을 붓고 있으니까 맑은 물을 붓고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산종사님께서 정신이라는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죠. 아까 우리 아진이 엄마가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자성이라고 했잖아요. 자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자성은 정신하고 대동하다 그랬어요. 같은 말이다. 그런데 정신은 성품에 영영한 감이 있다. 정신이다 하면 영영한 이렇게 아까 각성이라는 표현 하셨어요. 신령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이 정신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신을 우리가 조금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성품은 본연의 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정신에서 다시 마음이 나오는데 정신에서 분별이 나올 때가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이 동할 때 그것을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어디에 24시간 동안 나는 어디에 더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정신 상태에 더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이 정신의 아들과 손자인 마음과 뜻에 많이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봅시다. 이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건 뜻은 오욕칠정을 말하는 거예요. 오욕칠정.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욕칠정인데 오욕이 뭡니까?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 오욕. 5가지 욕심. 이게 지금 정신의 손자예요. 손자. 어때요? 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식색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는 욕심. 응? 이런 욕심 속에서 하루 24시간 가만히 살고 보면 내가 이 오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 저희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신의 손자인 이 오욕이 그대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아까 스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정이 있어요. 7정이 뭡니까? 히, 노, 에, 락, 에, 오, 요. 이게 감정인데요. 7가지 감정 중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어요. 이 감정 중에 화를 잘 내는 감정을 여기에 많이 사용하는 분이 있고, 자, 또 어떤 분은 즐겁게 사는 분도 있고요. 기뻐하게 사는 분들 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오욕, 칠정, 정신의 손자 속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 회장님은 어떤 감정이 많이 주인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죠. 여기 자유로우면 돼요. 여기에 이제 끌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자유로워야 더 좋죠. 7가지가 다 있는 게. 제가 영산대 사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정말 화가 많이 나갖고 제 사감방을 노크를 탁탁탁 하고 들어와요. 화가 나서 자기도 자기를 감당이 안 돼요. 화가 난 이유는 이제 옆에 어떠한 도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 도반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되는 말 안 되는 말을 막 저한테 막 대고 하는 거예요. 실컷 막 화를 냈다가 막 욕을 했다가 막 하더니 이제 정신이 본인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막 화내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교수님 이제 제가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잘했다. 여기 사감방은 그 마음의 쓰레기를 와서 다 여기가 쓰레기통이다 생각하고 이 마음 쓰레기 다 여기다 이야기하고 아무 때든지 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하란 말이 실컷 울고 웃다고 하랬다 막 하더니 이제 정신 차려져서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정신은 손자 속에 확 휘둘리다가도
정신만 차려지면 제정신이 돌아오는구나. 그죠? 경험해요, 살아가는. 그죠? 네.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만 차리면 문제 없어요. 스스로 안에 정신이 있는 거니까 자기가 정신만 차려지면.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의 쓰레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정신에 많은 시간이 정신을 차려주는 시간이 쭉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의 안식처, 마음의 자유, 마음의 각성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수행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분명히 정신 차려져 있죠, 지금은요? 네. 그죠? 제가 여기서 보니까 거의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을 계속 양성하기 위해서 수양을 하자는 거예요. 수양을 하자. 수양을.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우리의 정신이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음의 안식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마음의 유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유안은 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신을 회복할 때, 온전한 정신을 회복할 때 그때가 내 마음의 집을 찾는 것이 안식처를 찾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정신수양 공부야말로 많은 사람의 마음의 집을 찾아주고 안식처를 찾아주는 중요한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양입니다. 과연 수양을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옆에 분 다시 보세요. 수양이 잘 되어 있는지. 엄청 잘 돼 네, 있습니다.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수양이. 네. 수양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자. 자, 갖고 기르자는 거예요. 정신을 고요하고 뚜렷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온전하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을 계속 저축하자는 거예요. 우리 돈은 저축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갈 때 갖고 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 정신을 양성하면 다음 생에 갖고 올까요? 네. 갖고 와요. 그러니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정신. 수양을 해야 돼요. 정신을 양성하는데 정신을 계속 오늘도 저축하고 내일도 저축하고 순간순간 저축하는 이거야말로 엄청난 기쁨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죠?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이거 하자는 거. 이거 누가 뺏어가도 아무리